반갑습니다. 김다린입니다. 우리 오늘은 무슨 날? 1등급 문제 들어가는 날 해서 들어가 봅시다. 자, 47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가 어마무시 길쭉하게 이제 등장을 해 있는데 fx의 그래프와 아래로 볼록이고요. 그 다음에 이 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 위로 볼록인 이 친구가 이제 gx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이럴 때 지금 이러한 함수에 대한 뭐죠? x축이 만나는 모든 점의 x좌표를 찾아라 라는 거죠. 일단은 우리는 바로 f랑 g에 대한 함수식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바로 보입니다. fx는요. 일단 이 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했고 지금 지나는 여기 실근이 마이너스 2랑 4니까 우린 바로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4로 이렇게 인수분해 되어진 식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gx도 생각해보고 갑시다. gx는요. 이번에는 x축이랑 만나는 교점, 즉 실근이 1이랑 4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 마이너스 붙여주시고 x 마이너스 1이랑 x 마이너스 4가 되어가지고 전개하니까 마이너스 x제곱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즉 마이너스 5x인데 마이너스 붙어서 플러스 5x 괜찮지? 플러스 4에다가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게 된단 말이죠. 지금 묻고 있는 것은 2배의 f와 3배의 g를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죠. 갑시다. 2배에다가 3배 해준 식을 일단 적어보죠. 2배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6에다가 더하기 아래 gx 3배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15x 마이너스 12 그쵸? 이를 정리하게 되면 마이너스 x제곱에다가 플러스 11x 동류항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8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함수식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이럴 때 지금 x축이랑 만나는 x좌표를 말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는 0이 되는 지금 실근을 구하라 그거잖아. 그럼 이렇게 의심하는 거지. 인수분해가 혹시 될까? 되는구나. 1, 1, 4, 8이 아니라 7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해야? 이가 마이너스 붙여주고 여기다 해주면 그쵸? 그럼 플러스 7이랑 플러스 4 돼서 플러스 11 잘 되잖아요. 그러면 바꿔줄게요. 마이너스 x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빼주시면 마이너스 4 그쵸? 그리고 여기는 x 마이너스 7은 0으로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를 이렇게 해줄 수 있고 그러면 모든 점의 이 x좌표는 x는 4랑 x는 7 이니까 이를 더하래요. 4 더하기 7은 11에 답이 나오게 되겠다라는 거죠. 11. 그쵸? 별게 없죠? 그냥 식 만들어줄 때 우리 최고차항의 개수 놓치지 않으면서 근을 이용해서 식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림은 됐다 길쭉한데 함수식은 손쉽게 나오는 문제였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8번 최고차항의 개수가 2인 즉 아래로 볼록인 이차 함수에 대해서 p와 2p에 대한 그 함수값이 0이고 묻고 있는 것은 이러한 지금 방정식의 모든 실근의 합이 11대 라고 주어져 있단 말이죠. 우리 이거 어떻게 사용하곤 했냐요? 진행하곤 했어요. 2x-1이 지금 0이 되어질 때의 이때의 모든 실근은 이 괄호 안에 있는 이 다항식에서 x에 대한 합이 10이라는 거잖아. 괜찮죠? 제가 잠깐 이 2x-1이라는 이 다항식을 t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ft는 0이란 말이야. 그쵸? 그러면 제가 그 x는 한번 정리해 봅시다.
지금 이 상황이 되는 상황에서 이 t가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t가 p 또는 지금 2p가 되어지는 상황이고 그렇지. 왜냐면 p랑 2p일 때의 그 함수값이 0이라고 했잖아. 그리고 지금 제가 2x 마이너스 1을 t라고 하였으니 이를 x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면 x는 2분의 t 플러스 1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때의 t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 t가 지금 p 또는 2p가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지.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모든 실근의 합은 이 x들의 합이에요. 즉, 저 10이라는 값은 2분의 t가 p일 때 p 플러스 1 그리고 2분의 2p 플러스 1에 대한 그 합이 지금 10이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지. 괜찮죠? 계산하자요. 2분의 3p 플러스 2가 지금 10인 거니까 아하 지금 2p 플러스 1 그쵸? 그러면 여기가 3, 9 계산 2분의 3p 플러스 1 그러면 2분의 3p가 지금 9가 되어서 순간 일시정지. 그럼 p는 뭐겠어요? p가 6 이라는 지금 값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지금 p를 6이라고 구했으니 만들고자 하는 거는 지금 fx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주어졌잖아. 2로 2이고 지금 p와 2p일 때 각각의 근인 거니까 인수정리에 의해 가지고 x-p x-2p니까 우린 지금 p가 6으로 구해졌죠. 이에다가 x-6 x-12 이렇게 함수식이 완성이 되면서 내가 구하려고 하는 f4는 집어넣으면 땡기겠죠. 2 곱하기 마이너스 2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8 즉 16에다가 2배 하니까 32로 이제 완성을 해주면 되겠다 이거죠. 괜찮죠? 지금 우리가 이 부분 이러한 방정식에서 사실은 이제 x에 대한 합을 10이라고 하고 있는데 x는 주어진 저 두 근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라봐 줄 수 있다라는 것만 잘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1등급 문제이지만 앞쪽은 일단 비교적 후루룩 넘어가고 있는 중인 것 같다. 말하자마자 너무 6줄. 한번 봅시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아래로 볼록이다. 그쵸? A 그래프와 X축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뚫고 내려갔다가 뚫고 올라오나 봐요. 그럴 때 이제 문제 가를 봐봅시다.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러한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좀 나눌까요? 얍! 이렇게 한번 끊어서 읽어봅시다. 2차 함수 이 그래프와 X축이 만나는 두 점 중에 한 점만을 지금 fx가 지난대요. y는 fx가. 자,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점에서 만나는지 일단 이 2차 함수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 x제곱 마이너스 4x잖아요. 인수분해 해보시면 2x에다가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되면서 만나는 게 x축이라고 했으니까 는 y는 0 해주시면 x랑 2가 나와. 즉 지금 x가 0이랑 2 여기서부터 이제 x는 0 또는 x가 2가 나오잖아요. 0이라는 이 점에 2라는 이 두 점 중에 한 점만을 누가 2차 함수 y는 fx가 지난대. 특히 이때는 아래로 볼록인 함수가 괜찮죠? 즉 지금 이 둘 중에서 한 점만 저 fx가 지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뭐 이렇게 중근을 가지면서 한 점만 지날 수도 있을 것이고 그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중근만 가지면서 지날 수 있을 것이고 또는 뭐 일단 막 생각을 해봅시다. 이 0이라는 점은 안 지나면서 올라오면서 2라는 점을 지날 수도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정말 다양한 경우에서 우리는 이 fx라는 y는 fx가 0 또는 2를 딱 한 점만 지나는 상황이다 라는 거를 일단 킵해두고 나로 넘어갑시다. 일단 지금 가에서는 더 이상 뽑고 갈 게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다시 살펴보면 될 것 같고 나를 한번 가보게 되면 나에서 y는 fx 플러스 1과 1의 그래프와 x축이랑 지금 이 그래프와 x축이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고 있거든. 그 말은 지금
fx 플러스 1 2랑 x축. 그쵸? y는 0. 2에 대한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난대요. 그 말은 뭘까? 다르게 한번 좀 써볼까? fx는 마이너스 1에서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잖아. 괜찮죠? 그 말은 아래로 볼록인데 그때 이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그 그래프와 딱 접한다라는 거지. 지금 이 그래프는 아니에요. 그냥 이러한 상황이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이 상황도 어떠한 상황이냐면 아래로 볼록인 지금 y는 fx가 있어서 지금 이쪽으로 바라보는 거죠. 제가 이쪽을 바라보고 생각해보면 y는 fx라는 이제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1, 즉 이렇게 y는 마이너스 1과 지금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거지. 접한다. 즉 최소값이 또는 꼭지점에 대한 y좌표가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괜찮지? 그래서 여기까지도 오케이 하고 다음 조건이 또 뭐 있을까 생각하니까 박스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조건 하나가 더 있어요. 이쪽에 보면 여러분들 놓치지 말아야 돼. 마이너스 3에 대한 함수값이 음수이다 라는 이제 또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저까지 사용을 해야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잡아갈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마지막 조건인 지금 마이너스 3에 대한 함수값이 음수이다. 이를 만족하는 이제 그래프 형태를 한번 찾아보자고. 자, 일단 가랑 나를 이제 섞으면서 잘 합쳐서 보면서 우리가 이 조건을 만족시키게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0, 2 중에서 하나를 이제 지날 건데 아래로 볼록인 함수가. 근데 3에서의 함수값은 이 아래쪽에 지금 지나가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막 이렇게 여기를 접하고 지나간다던가 2에서 접한다던가 하는 상황은 안 되겠지. 왜냐면 3일 때 함수값이 위에가 있잖아. 양수잖아요. 그쵸? 또 뭐 이렇게 내려왔다가 2에서 올라가게 되면 2를 지나면서 올라가게 되면 여전히 3에서의 함수값은 양수일 거라고요. 그 말은 이 함수값에서 3에서의 함수값이 음수를 갖게 되는 경우들을 찾아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일단 0을 지날 때를 생각해 볼까? 0을 지나면서 3일 때 음수를 갖고 저 어딘가에서 다시 올라가는 이러한 형태가 일단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괜찮지?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마찬가지로 0, 2, 3을 두고 한번 생각해볼게. 이번에는 0을 지나면서 지나는 경우는 이 경우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러면 2를 지나면서 3에서 음수가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이구, 이번에도 초록색으로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도 마찬가지로 한 점에서 0 또는 2에서 단 한 점만을 지나면서 우리가 3에서의 함수값이 음수가 되도록 잘 그려줬단 말이야. 각각 이제 2와 0을 지나는 상태지. 누가? y는 fx가. 그쵸? 자, 그럴 때 한번 보자라는 거야. 이럴 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 조건이 완성되게 두 가지를 경우를 생각했는데 fx가 마이너스 1에서 그 함수값이 최소가 되는 걸 찾아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어떻게 해볼 수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일단 x 지금 0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여기서 함수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지금 fx는 강조를 줘서 좀 주황색으로 만들어주면 최소값이 지금 마이너스 1이라는 거니까 제가 축은 비록 모르지만 다시 말하면 x-a 즉 x는 a라는 축을 일단 미지수로 두지만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최소값을 지나게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줄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설정을 해주니까 다음에 어떻게 진행해야 되지? 생각하니까 길이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 살짝 멈칫 필요한 게 있다. 즉 식을 설정해 준 거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러한 지금 식을 베이스로 해서 0,0을 지나는 경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 fx식이 0,0을 지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러면 이때는 첫 번째 경우 f0은 0인 거니까 이때다 0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a제곱 마이너스 1. 그래서 a가
지금 1 또는 a가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지금 설정했던 이 a는 이차함수의 축이에요. 축. 근데 오른쪽에서 마이너스 1, a 0보다 왼쪽에 축이 만들어질 수는 없잖아.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경우는 a 축이 1일 수밖에 없다. 즉 다시 그려보면 우리가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 되면서 0을 지나는 이러한 이차함수는 이 축이 a가 1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처럼 그린 초록색이 아니라 그래프 형태가 1에서 최소값을 가지면서 대칭이 되려면 2를 지날 수밖에 없다가 되는 거지. 괜찮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1번의 경우는 맞지 않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지. 괜찮죠? 그러면 두 번째 경우가 맞을 텐데 한번 볼게요. 이때도 마찬가지야. 뭐가 필요한데 하고 만들어줬던 이 fx라는 함수식에다가 이번에는 두 번째 f2가 지금 0이 되도록 되는 상황인 거지. 그러면 이 식에다가 2를 집어넣어보자 이 말이죠. 2 집어넣으시면 2-a 제곱 마이너스 1, 즉 2-a의 제곱은 1이 되어지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 괄호 안에 요만큼이 마이너스 1 또는 1이 돼야 되니까 가능한 a는 1 또는 a가 3이겠죠? 3이 돼야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1 또는 3이 나오는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축은 이번에는 2보다 커야겠지. 그치? 그러면 1이면 이 왼쪽에 있으면 그래프 딱 보더라도 지금 2일 때 내려가야 되는데 2는 해당하지 않아서 3일 때 축이 되고 얼추 비슷하게 그렸어요. 하지만 다시 그리면 3에서 축이 되어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즉 또 다른 하나의 실근이 지금 4이면서 x는 3에서 축이 되는 이러한 경우가 지금 찾고 있는 이차함수의 그래프 형태이다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멀리 왔는데 문제랑 지금 제가 찾고 있는 게 뭘까요? 그럼 fx를 완성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다 했죠 다. 지금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문제에서 줬거든요. 그럼 완성시켜보면 fx는 최고차항 1에다가 근 4가 튀어나왔잖아. x-2에다가 x-4 이런 식으로 식을 완성할 수 있는 거고 묻고 있는 게 f-1이에요. 나머지 넣어주시면 되는 거지. 마이너스 3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5, 즉 15다 라고 정답을 내어주시면 되겠죠. 괜찮죠? 지금 보시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우를 생각해 줘야 되니까 지금 0 또는 2를 지나면서 3일 때 함수값이 되어지는 경우는 이 두 가지인데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최소값과 이제 통합지어서 우리가 식을 만들었죠. 그래서 각각 되는 경우를 찾아 주어서 함수식을 완성시키는 이러한 흐름이 보였습니다. 다시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주시길 바라면서 그러면 우리는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이 또 빡스네. 여러분들 문제 읽고 있으세요? 저 지우고 올게요. 멀어. 자 봅시다. 지금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래요. 그러면 또한 아래로 볼록인 이차함수의 그래프인데 자 이번엔 또 되게 재밌다. 뭔가 박스가 계속 나오는데 생김새가 다 다르니까 우리가 다양하게 좀 문장을 다뤄서 좋은 것 같아요. 가를 한번 보자. 이번에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즉 지금 모든 함수값이 2차 함수에 대한 그 높이가 y값이 1일 때의 함수값보다 크거나 같대. 이건 뭘까? 딱 그래프 그려져요. 아래로 볼록인 이러한 y는 fx가 있는데 이 모든 함수값이 가장 작은 점이라고 할 수 있는, 낮은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값이 이제 f1이다 라는 거니까 즉 최소값, 꼭지점에 대한 y좌표가 지금 f1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축이 지금 x는 1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지. 괜찮지? 1, f1. 이를 지금 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넘어와도 좋은데 지금은 가해서 알려준 거는 축에 대한 정보예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쓰일 수 있으니까 축만 나타나 있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이제 함수식을 만들어 놓읍시다. 축이 알려져 있을 때는 우리가 x-1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고 뒤에는 1일 때 뭔가 모르죠. 몰라. 일단 쓸까? 일단 플러스 뭐 b 이렇게 쓸까?
안 쓸 수도 있지만 일단 축 1이다 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써주고 갈게요. 자, 그 다음 나 가보시면 나 여기다 이었을까요? 나 이쪽에 올까요? 나 F2에 대한 함수값이 0이다 라고 했네요. 아하, 그러면 여기서 이어 그려 볼게요. 지금 1에서가 축이면서 아래로 볼록인데 마이너스 2에서 즉 1보다 왼편에서 x축이랑 만난다고 하고 있잖아. 이렇게 괜찮지? 여기 안 써도 되지? x는 1이니까 이 점이 지금 x좌표가 마이너스 2래요. 그러면 우리는 1에서 2까지의 이 갭이 3이잖아. 그러면 이쪽은 뭐겠어요? 몇이겠어요? 4겠지? 4. 또 3만큼 떨어져야 되니까 여기 4. 지금 만나는 게 0, 즉 x축이네. x축이랑 만나는 그 실근이 마이너스 2랑 4라고 했으니까 다 했네요. 우리가 이 축 방정식 없어도 우리는 축에 대한 정보로부터 4 끌어냈으니까 함수식 바로 만들 수 있겠다. fx가 제곱장의 개수가 1이라고 줬거든. 그러니까 두 식은 사용해가지고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 이렇게 식을 완성해주면 된다라는 건데 안 끝나네. 지금 직선 x 플러스 k랑 접할 때라고 그 다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를 일단 전개하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이로 이제 전기를 해줬는데 이와 x 플러스 k 라는 직선에 대한 이방 정식 옮겨볼까? x제곱 마이너스 3x 데려와 는 0에 대한 실근이 하나다라는 거지. 왜? 접한다라고 했잖아요. 접한다라는 거는 교점이 하나라는 거니까 우리는 실근이 중근으로 하나인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 이에 대한 실근이 중근으로 하나이다. 그러면 하고 싶은 것은 판별식이겠죠. 판별식 써주시면 3의 제곱 9 마이너스 4에다가 이거 곱해요. 그럼 플러스 32 마이너스 4 곱해 플러스 4k가 지금 0이다 라는 거고 그러면 4k가 넘겨 마이너스 4분의 41 그러면 k는 마이너스 4분의 41이라는 이렇게 분수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k를 구하라는 거였으니까 이렇게 끝 하면 되겠지. 괜찮죠? 지금은 이 가로부터 1에서의 축이 있어? 꼭지점이야? 그래서 축을 만들어 주시면 우리가 1에서 대칭되는 거를 통해서 마이너스 2가 아닌 4라는 또 다른 실근을 구할 수 있고 제곱창의 개수 줬으니까 우리 마저 이제 식 완성해 주시면 되는 거죠. 괜찮죠? 좋아요. 이도 한번 다시 정리해 봐 주시고 또 박스이려나? 아니네. 그러면 우리 잠시 쉬었다 갈까요? 첫 스트레칭 공부 팁 여러분들이 다 공부할 때 본인만의 요령이나 뭐 팁이 다 있으시겠지만 또 도움이 될까 하여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공부할 때 이제 목표를 잡잖아요. 특히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1학년이니 목표를 잡는데 너무 장기적인 목표만 잡을 것 같아서 목표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있으면 좋죠. 장기적인 목표도 너무 좋지만 저는 같이 가졌으면 좋겠는 게 단기 목표를 같이 잡아주셨으면 해요. 내가 산모를 봤는데 등급이 뭐 예를 들어 등급을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숫자를 좀 긋긴 그렇지만 뭐 4등급이 나왔어. 근데 나는 1등급이 될 거야 라고 미래의 장기 목표를 잡고 가는 거죠. 그것만 바라보고 가는 것도 너무 좋지만 여러분들 단기 목표라는 거는 진짜 구체적으로 그때그때 뭘 할지를 잡는다는 거지 그게 기간으로 잡던 여러분의 책의 페이지 수로 잡건 상관이 없어요. 다만 정말 필요하고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번 일주일 안에는 이만큼을 할 거야 또는 한 달 안에 이 책 한 권을 다 풀 거야 또는 이제 오늘 하루마다 이제 뭐 이만큼씩 문제를 몇 문제씩 풀 거야. 이러한 바로 앞에 보이는 그 한 단계 한 단계 그 목표를 잡아주시면 좀 더 그대들이 오늘 해야 될 거,
한 달 동안에 해야 될 거라는 게 구체적으로 보이니까 분명 그가 더 좋을 겁니다.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목표를 만약에 생각할 때 이제 단기 목표랑 장기 목표를 다 같이 생각을 한번 해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시간이랑 관련돼 있는 건가? 뭐 그렇다 치면 이제 공간, 장소. 저는 장소도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한테 맞는 장소가 있잖아요. 제가 공부할 때 이 장소에서 집중이 제일 잘 된다 하는 곳을 얼른 찾으셔서 그곳에 뿌리를 내려도 좋고, 또는 나는 정말 뭐 2시간, 3시간씩 공부하면서 돌아다니는 게 좀 맞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도 좋죠. 여러분들이 그게 더 좋다는데, 그게 더 본인한테 효율성이 있다는데. 그래서 왜 장소냐면 당연히 어딘가에서 공부는 하겠지만 무턱대고 그냥 내가 가는 곳이 길이요 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그보다는 그래도 나의 공부 장소를 딱 생각해 주시면 그 앉는 순간부터 시작이라는 또 이제 뭔가 컨트롤이 되니까 그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학창시절 때 공부할 때 이제 좀 딱 집중해서 하고 싶다 할 때는 이 단기 목표도 더 구체적으로 세운 것 같고요. 장소도 저는 좀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그게 또 저한테 맞아서 열심히 맞는 장소 몇 개 이제 추려가지고 잘 돌아다니면서 했습니다. 한 번씩 생각해 봐 주세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넘어갈게요. 51번으로 보겠습니다. 실수 K에 대해서 이차함수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와 X, Y는 2가, 즉 이제 2라는 이러한 직선이 A, B 두 점에서 만나고 라고 했어요. 자, 어디를 펼치고 우리가 문제를 보면 좋을까요? 일단 읽을까요? 이때 두 직선 OA, OB의 기울기의 곱이 이 친구와 이 친구에 대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래요. 이럴 때 삼각형 AOB의 넓이를 S라고 한대요. AOB, 여기 지금 삼각형 이제 끼워져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S라고 한대요. 좋아. 그럴 때 이제 S와 K제곱을 다 구하라. 괜찮죠? 이거 아니야? 자, 이제 일단 뒤에서 풀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식을 옮겨 적을까요? 어디쯤에 있지? 그럼 이쯤에다가 fx는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14가 지금 일단 여기서 이어가자. 는 2와 그쵸? y는 2니까 는 2라고 해준 이 두 점의 이 방정식에 대한 두 실근이 지금 x, b에 대한 x 좌표가 된다라는 거지. 괜찮아? 이때 만나는 두 점 A, B에 대한 X 좌표가 이 둘에 대한 실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데려옵시다.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16은 0 이렇게 되어지는데 뒤로 갈까? 자, 그러면 제가 좌표를 하나씩 잡아줄게요. 어떻게? 여기 점 A를 스몰 a, 0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B에 대한 좌표를 스몰 b, 0 이렇게 잡아줄게. 삼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묻고 있었나? 이 넓이 구할 때 일단 이 길이는 2라고 바로 보이니까 우리는 일단 이 점 A, B에 대한 이 거리가 필요할 것 같아. 즉, 그쵸? 그러면 이에 대해서 구하러 가봅시다. 아까 말했듯이 이 방정식에 대한 두 실근이, 이에 대한 두 실근이 결국은 지금 제가 좌표를 저렇게 잡았으니까 x는 a와 x는 b가 되는 상황이라 그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근각일세 관계를 이용할 수 있잖아요. 너무나 이용하고 싶어. 그래서 a 더하기 b는 2k 그리고 ab 곱은 k제곱 마이너스 16 이라고 뽑을 수가 있단 말이야. 내가 필요한 거는 요 길이죠, 요 길이. 이 길이지, 이 길이. 이 길이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 b는 이만큼이 b의 길이 양수예요, 그치? a는 음수일 거야. 왜냐면 내가 지금 a, 0을 좌표 왼쪽에다 잡았잖아. a가
음수니까 이 길이는 마이너스 a라는 양수의 값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지. 괜찮아. 그러면 이 길이는 전체 길이는 어떻게 돼? b 마이너스 a가 지금 이 a에서부터 b까지의 거리가 된다라는 거지. 괜찮죠? 양수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우리 지금 a 더하기 b 있고 ab 있고 b 마이너스 a 있으니까 뭐 할지 이제 보이죠? 어떻게? 제곱해. 이에 대한 제곱은 우리가 얘를 찾아주러 가는 거고, 이를 위해서 활용할게. a 플러스 b에 대한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ab여야 한다. 그러면 집어넣자. 그러면 4k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배를 해줘야 할 거네요. 마이너스 4k제곱 플러스 64 이렇게 들어가네. 같으니까 지워주시고 64 이 값이 지금 64가 되어지는데, 그러면 b-a는 우리 길이 양수였잖아. 8이겠죠? 마이너스 8이 아니라 8. 이 지금 여기 길이가 된다. 는 8. 이 구해주지. 자, 저 뭐 구하고 있었죠? 일단 삼각형의 넓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 AOB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높이 2 곱하기 방금 구한 8 데려와. 8은 8이라는 일단 넓이 구해주시고, 그 다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S 방금 구했으니까 이 값이 S였구나. 여기가 S라고 줬네요. S 구했고 이제 K제곱을 구하면 되잖아요. K 어디서? 우리 조건 하나 안 썼네. 여기 있지. 기울기의 곱이 지금 마이너스 1이다라는 게 여기 하나 더 있잖아요. 그러면 그는 이제 뒤로 가서 다시 보면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에 대한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데, 그러면 저 좌표 그대로 데려와서 생각해보면 기울기, 저 일단 OA에 대한 기울기 생각해보시면 어떻게 되니? A분의 2, 그쵸? 여기 저기다 쓸까요? 이쪽으로 갑시다. 우리 이 직선에 대한 기울기는 A만큼 B만큼에 대한 그 변화량, 그러니까 A분의 2 그리고 곱하기 마찬가지겠지? B분의 2가 지금 마이너스 1이 되는 상황이다 라는 거지. 그럼 아까 AB가 이 값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얘는 AB 곱하시면 지금 여기 K제곱 마이너스 16분의 4가 지금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가지고 K제곱 마이너스 16이 이만큼이 마이너스 4여야겠지. 마이너스 4분의 4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면 K제곱은 넘겨와. 해서 12가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K제곱은 12이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은 둘을 곱하라. 12랑 8 곱하시면 96. 이렇게 답을 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봐주시고, 우리 그림에서 지금 활용되는 거, 기울기랑 이 길이 그 합의 제곱, 차의 제곱 사용하던 거 다시 한번 사용한 거 보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2번. hx라는 이제 아주 함수식이 3개, 함수 표현이 3개가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이차함수, 유리세 AB에 대해서 이차함수 아래로 볼록인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있고, 그리고 이제 1차함수, 양수의 기울기를 가지는 이제 gx가 있어요. 두 점에서 만난대요. 사항을 살짝 그려볼까요? 이렇게 fx랑 y는 이제 fx에 대한 이차함수랑 기울기가 2여야 되는데, 얘가 그러면 여러분들 근데 이해해 줄 수 있죠? 제가 기울기가 2는 훨씬 더 가팔라야 되는데 두루뭉술하게 그릴 테니까 우리의 눈에서는 기울기 2라고 보이는 거야. 이렇게 그릴게. 너무 기울기가 1 같지만 2예요, 2. 왜냐면 이렇게 너무 높이면 너무 길어져요. 그럼 이게 지금 y는 gx라는 기울기가 2인 이러한 지금 직선이 있습니다. 이때가 지금 만나는 두 점이 a이고 b야. 이렇게 있대. 그리고 이때 이 A점의 X좌표가, 여기에 대한 X좌표가 2 마이너스 루트 3이래요.
그러면 일단 우리는 이 b에 대한 x 좌표도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도 뭐예요? 뭐? 2 플러스 루트 3. 그쵸? 왜냐? 이는 결국 우리가 fx는 gx에 대한 이 둘에 대한 교점이 지금 이 a, b라는 두 점인 거 아니야. 그치? 다시 말하면 fx-gx는 0이라는 방정식의 실근이 하나가 이거였다고 주어진 건데 우리 2차 방정식의 실근이 이 루트 기준으로 마이너스면 또 하나는 루트에 대한 켤레인 플러스여야 된다라는 거 맞죠? 근해 공식 생각하면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러면서 이제 루트 앞에 마이너스 플러스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또 하나의 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들은 알아요. 그래서 이제 식을 넣어보자 이거죠. 지금 주어진 f-g를 일단 식을 넣어서 다시 봅시다.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3에다가 빼요. g를. 2x 마이너스 b는 0인데 한 번 더 정리해서 x제곱 a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b는 0에 대한 지금 두 개의 실근이 2 마이너스 루트 3 2 플러스 루트 3이 되고 있다라는 거지. 일단 근과 계수의 관계 너무나 쓰고 싶어지는데 문제도 볼까요? 이럴 때 지금 hx라는 이 함수가 이러한 조건에 의해서 fg로 저렇게 나온대요. 오호, 얘는 일단 무슨 얘기인지 봅시다. 이거부터 완성시키고 갈까 그러면? 우리 이부터 완성시키고 가자. 근과 계수의 관계 바로 이용합시다. 더하자. 이들을 더하면 4입니다. 그치?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없어지니까 4가 여기 마이너스 붙어서 플러스 2. 그러면 a라는 값은 마이너스 2가 일단은 나오고 마찬가지로 여기를 통해서 b 한번 구해봅시다. 곱하면요. 4 마이너스 3은 1. 괜찮아. 마이너스 3이랑 2 플러스 루트 3 곱하면 1이잖아. 1이 지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b인 거니까 b라는 값은 왔다 갔다 마이너스 4. 이렇게 일단 값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fx랑 gx라는 함수가 다 완성이 돼요. a 마이너스 2고 b 마이너스 4야. 가서 쓸게. 가보자. 여기가 x제곱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3 이렇게. 그 다음에 g가 마이너스 4 2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상황이 완성이 되었는데 이때 지금 이 이제 h라는 이 함수를 분석해 봅시다. f고 g예요. 그치? 그런데 g보다 f가 작거나 같을 때 h 함수는 f가 된대. 이 경우가 언제일까? 이 경우 f가 g보다 같거나 작을 때 f가 2차니까 같거나 작을 때 여기네 여기가 해당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나머지 한 경우 볼게. g가 되는 경우는 어떨 때냐면 g가 f보다 작을 때 함수값이 낮을 때 그때는 g가 채택이 된다. g가 직선이 지금 2차보다 낮죠. 여기 아래에 있지 함수값이. 즉 요렇게 아까 f 선택된 거 있고 요렇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빨간 선에 대한 그래프가 지금 y는 hx라는 거죠. 괜찮아요? 그러면 hx를 한번 함수식도 정리를 한번 해볼게. hx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단은 fx가 채택되는 구간이 결국은 우리 언제예요? 근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같으면서 낮은 구간이니까 2 마이너스 루트 3 포함하는 등호 써주시고 x 2 플러스 루트 3 이럴 때는 fx가 해당되고 양쪽에서는 gx가 그려져야 될 텐데 이때는 x가 이 왼편 2 마이너스 루트 3보단 작거나 또는 x가 2 플러스 루트 3보다는 커야 되는 상황이다 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지금
지금 hx가 이렇게 생겼어. 이럴 때 hx는 t에 대한 실근의 개수가 3이래. y는 t라는 어떠한 이렇게 x축과 평행한 직선이 지나가는데 이때 교점이 3개라는 거죠. 괜찮지? 우리 이러한 형태의 문제는 뭐 교점의 개수 t라고 교점의 t 나오면서 막 교점의 개수 물어보는 이러한 형태 학력평가, 모의고사에 조금 이제 살짝 고난도로 자주 등장하는 형태예요. 지금 익숙해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t라는 이러한 y는 t가 지나가면서 실근의 개수가 3이 되도록 하는 거면 언제 t가 되는 것 같아? 우리 일단 지워볼까? 이렇게? 지금 되는 형태가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3개가 되는 형태는 이럴 때겠죠. 하나, 둘, 셋.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범위가 들어가야 돼? 모든 색깔이 다 나오고 있다. 그러면 맨날 안 쓰던 한번 파란색까지 써서 여기 이 뾰족한 이 부분을 지날 때에는 하나, 2개. 이보다는 t가 y는 t가 이보다는 낮아야 된다라는 거고. 그쵸?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에 접할 때 이 fx라는 본래 2차식에 이 접할 때도 하나, 둘. 이보다 t가 올라가면 이제 지금 초록색 선처럼 3개가 이제 만난다라는 거지.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초록색의 위치인 y는 t를 찾아주기 위해서 위에 뾰족한 점을 지날 때의 이 함수값, a라는 점에 대한 함수값, 그 다음에 이 fx의 2차 함수의 꼭지점에 대한 함수값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래서 가볼게요. 일단 이 A점이라는 거에 대한 함수값이 필요할 것 같아. 1번 찾을 테야. 그러면 이 1번은 일단 X좌표가 2-루트3이에요. 그리고 어디 위에 있어? F 위에도 있었고요. G 위에도 있었어요. 근데 G 함수가 더 간단하니까 G에다 데려올게. 지금 G가 2x-4였거든? 여기다가 x가 지금 2-루트3일 때니까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2-루트3 일 때 함수값이니까 넣어요. 넣어. 그러면 4-2루트3 -4 즉 -2루트3이라는 이 t의 위치 여기 이 아래는 y는 -2루트3 이보다 위여야 되고 그치? 그 다음에 이 뾰족해지는 점 한번 찾아볼게. 저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 방금 뾰족해진 점이 구한 거구나. 방금 여기구나. 이 점을 넣은 여기 y 값이죠. y는 -2루트3 이게 지금 이 a에 대한 함수값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이 꼭지점에 대한 이제 y좌표가 필요한데 우리 아까 그 fx 완성시켰잖아요. 저렇게 x제곱 -2x -3이라고. 그러면 이를 인수분해하게 되면 x-3이랑 x 플러스 1이 나와요. 즉 -1과 3에 대한 가운데 이렇게 하지 말까? 여러분 더 잘 보이게 그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까? x-1의 제곱 이렇게 할게 그럼 -4 이렇게 해주면요. 축이 1일 때의 최소값이 지금 -4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꼭지점에 대한 y좌표는 지금 y는 -4 2보다는 위고 2보단 아래일 때의 t가 지금 3점에서 만나고 있다라게 되는 거지. 괜찮죠? 그래서 지금의 알파는 낮은 쪽이야. 더 작은 쪽 -4 t가 위에는요. 아까 지금 구했던 -2루트3 이 되어서 이 친구가 지금 알파 이 친구가 지금 베타가 되어지고 있으니 우리가 구하려는 제곱 더해주자. 그럼 16에다가 4, 3, 12, 28 이렇게 최종 답이 나오게 된다 이 말이지. 괜찮죠? 이거 일단 좌표 2개 사용해서 fx랑 gx 다 찾을 수 있었고요. 결국은 이제 값을 찾게 되는 그 식이 되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hx라는 함수에 대한 해석이지. 괜찮지? 낮은 쪽으로 일단 그려주자. 그 다음에 밑에 묻는 것에 대한 정확한 해석. t라는 이러한 직선, y는 t라는 직선이 지날 때의 3개가 생기는 순간을 묻고 있는 것이다. 괜찮지? 한번 다시 정리해 보시고 그러면 지금 이처럼
교점의 개수, 아까 말했듯이 뭐 지날 때의 교점의 개수, 실근의 개수가 이제 3이 되도록 이러한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은 신선할 수 있어요. 색다른데 적응이 되면 훨씬 더 이해가 상황이 묻는 게 정확하게 뭔지 알게 되니까 그 뒤에는 여러분들이 풀어가는 과정이 조금은 수월해질 겁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그만큼 더 중요하게 다시 한번 봐야 된다라는 거지. 괜찮죠? 좋아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한번 해보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